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닷새 동안 유럽을 방문 중입니다. 영국에서 왕과 총리를 만났는데 찰스 3세 왕과의 미팅에서는 의전을 어기고 왕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는 등의 가십이 나올 정도로 의미는 없는 만남입니다. 수낙 영국 총리와의 회담에서는 영국 전기 자동차가 미국 보조금을 받을지가 실질적 이슈였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유럽 방문의 핵심은 나토 정상회의입니다.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시기와 미국의 집속탄 지원에 대해서는 영국과 미국이 의견이 다릅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그에게 반란을 일으킨 용병 대장 프리고진이 반란 이후 만났다고 크렘린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자넷 옐런 재무장관의 베이징 방문에서는 미국과 중국 사이 긴장이 풀어질 돌파구는 없었지만 원래 돌파구를 희망한 방문도 아닙니다. 미국과 중국 대표가 만나서 서로의 차이를 확인했다는 자체가 중요합니다. 이 방문에서도 옐런 장관이 의전을 어기고 중국인에게 인사를 했다는 가십을 전하는 매체도 있지만 그저 가십일 뿐입니다. 한인 가정을 포함해 롤링힐스 주택 12채에 사는 사람들이 갑자기 집안이 흔들리고 길과 집에 금이 가서 주말에 대피했습니다. 아이빌리그 브라운 대학 재학생의 38%가 자신은 성소수자라고 답한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브라운 대학 학교신문의 여론조사로 양성애자가 많은 게 조사 결과의 특징입니다. 트위터 복사판인 메타의 Threads가 닷새 만에 1억 명이 사인했습니다. 트위터는 트래픽이 줄고 소송까지 당하게 됐습니다. 홀로코스트는 없었다 등의 가짜 주장까지 트위터가 허용하기 때문입니다. 프라임이라는 이름의 소프트 드링크를 식품의약국이 단속합니다. 이 드링크 캔 하나에 들어있는 카페인의 양이 코크 캔 하나에 들어있는 양의 6배입니다. 청소년들이 즐겨 마시는 드링크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네, 이제 영국에서의 일정 다 끝났고요. 바이든 대통령이 주말에 유럽으로 떠나서 리투아니아로 갑니다. 유럽 방문의 핵심 앙커는 두 가지를 짚어보라 하면은 우크라이나와 기후 변화입니다. 영국에서 왕과 총리를 만났고 하이라이트가 이제 내일 그 리투아니아의 수도 빌리어스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인데 우선 영국 왕과 미국 대통령은 수십 년 만에 만났습니다. 이 왕이 70년 기다리다가 이제 왕이 됐기 때문에 어머님이 숨지고 나서 바로 찰스 3세의 왕이 74세입니다.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이 80세입니다. 뭐가 있겠습니까? 그냥 의전해주고 아주 나이가 비슷하니까 서로 분위기가 무척 좋았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영국의 왕은 젊었을 때부터 환경 문제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 사람이잖아요. 왕실이 정책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안, 현안에 대해서 좀 멀리한다. 그런 일종의 예의 아니면 프로토콜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을 어기고 기후 변화에 대해서 많이 얘기했었던 찰스 3세이기 때문에 두 사람이 그 기후 변화에 관한 얘기를 했고요. 영국에 갔으니까 당연히 영국 티도 마시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얼마 전에 리시 수낙 그 총리를 미국에서도 백악관에서도 만났는데 오늘도 영국의 뜰에서 만났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보면서 이것도 아주 중요하게 막 시리어스하게 새로운 것이 나오고 하는 것은 아니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텔레비전에 마침 보이는데 영국의 뜰에서 두 사람이 아주 편안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앞에서는 저렇게 편안하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뒤에 보면은 카메라가 이만저만 많은 게 아닙니다. 그 사이에서 두 사람이 한 얘기는 대서양 선언, 경제적인 파트너십, 미국과 영국 사이의 대서양 선언이라는 것을 영국의 리시 수낙 총리가 백악관에 한 달쯤 전에 왔었을 때 맺은 겁니다. 이건 기본적으로는요. 전기 자동차가 오늘도 리시 수낙 총리가 강조한 것이 영국의 전기 자동차가 언제쯤 더 많이 미국의 인플레이션 삭감법에 따라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가? 이거 한국이 지금 추구하고 있는 것이고 일본은 어느 정도의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오늘 리시 수낙 총리가 미국 대통령에게 한 것은 바로 그것. 미국의 이제 그린 펀딩, 인플레이션 삭감법 등등에 따라서 이런 것들이었고요. 정말 중요한 이번 바이든 대통령이 닷새 동안이나 백악관을 비우고 하는 방문에서 중요한 것이 이제 우크라이나잖아요. 우크라이나에 대해서는 일치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어요. 집속탄을 우크라이나에 미국이 보낸다 하고 결정을 한 것. 이건 이제 미국 내부에서도 반발이 많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영국 총리도 우리는 안 보낸다 하면서 의견이 다른 것이고 또 하나는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언제쯤 가입을 해야지 되는가. 이게 영국과 미국의 입장이 완전히 다릅니다. 모든 나라는 국제 문제에 있어서 본인들의 본인 국가의 이익, 게다 대고 이익에 특별히 차이가 없을 때는 지도자의 어떤 그 성향, 취향, 지도자가 우선으로 하는 것 그런 게 가미가 되겠죠. 그래서 미국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가 아직 나토에 가입할 준비가 안 돼 있다. 무엇보다도 전쟁 중이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에 비해서 영국의 더 젊은 리시 수낙 총리, 젤렌스키 대통령과 아주 잘 통하는 이 총리는 빨리 가입시켜야지 된다. 그래서 이 전쟁으로부터 해방을 시켜야지 된다 하는 거고 미국에서 볼 때는 이 전쟁 중에 우크라이나를 나토에 가입시키면 러시아가 얼마나 펄펄 뛰겠습니까? 그야말로. 물론 우크라이나는 이 전쟁이 일어나기 전부터 나토에 가입하려고 하는 것을 구상했었던 국가이긴 합니다. 그래도 미국으로서는 러시아와 직접 충돌은 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간접적인 전쟁은 해도 그게 어디가 됐건 아프가니스탄이 됐건 뭐 어느 나라가 됐건 미국이 직접 러시아와 충돌하고 싶지는 않은 거죠. 그래서 미국으로서는 전쟁 끝나고 보자 하는 얘기고요. 그러기 위해서 이 집속탄을 미국이 그야말로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윤리 도덕을 뒤로 하고 보내는가 이게 지금 세계적인 이슈인데요. 이 집속탄이라는 게 공중에서 이렇게 터뜨리는 건데 그게 막 산발적으로 작은 것들이 확 퍼지니까 넓은 곳으로 가고 민간인이 다칠 수도 있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터지지 않는 실패 확률이 있다는 거죠. 충돌할 이게 공중에서 내려보내면 그 내려보낸 것이 막 산발적으로 많이 그 분해가 되면서 뭔가에 충돌을 해야지 터지는데 이게 만약에 땅이 젖어 있다던가 뭔가와 충돌을 하지 않았다던가 부드럽다던가 할 때는 터지지 않고 그대로 이 땅 위에 남아있기 때문에 민간인이 또 피해를 볼 확률도 있고 해서 123개국에서 이 집속탄을 금지하는 데 서명을 했습니다. 미국, 우크라이나, 러시아는 서명하지 않았습니다. 영국을 포함한 유럽 국가들 다 서명을 했고요. 그래서 미국이 이제 집속탄을 쓰지는 않습니다. 오래전부터 쓰지는 않아도 갖고 있던 것을 보내기는 한다는 건데 어린아이가 장난감인 줄 알고 뭐 만지다가 터질 수도 있고 인권단체에서는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영국, 프랑스, 독일 전부 반대하고 있고요. 그런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서로 쓰고 있습니다. 2022년 전쟁이 일어나고 나서 러시아 것은 실패율이 뭐 30%에서 40% 정도 된다고 하고 미국은 우리가 실패율이 2.35% 미만인 것만 보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크라이나가 달라고 하는 데는 이유가 있겠죠. 포탄이 부족해서 미국과 서방 국가가 다 채워주지 못하니까 이게 아마 윤석열 대통령도 나토 회의에 가면은 다른 나라로부터 압박을 받게 되는 이슈일 겁니다. 그래서 포탄이 부족하니까 그런데 러시아를 딱 그 지금 싸움을 하려고 하면은 지뢰를 너무 많이 심어놨고 이거 집속탄이라도 필요하다 하는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미국은 도덕적인 우월성 같은 것을 내려놓고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준다. 이게 캘리포니아가 지역구인 민주당의 바버라 리 하원 의원 지금은 이제 그렇지만 다이언 파인스타인 연방 상원 의원이 물러나면 그 자리를 꿈꾸고 있는 의원이 한 얘기입니다. 이 의원은요, 바버라 리 의원은 아프가니스탄 전쟁도 하원에서 당시에 유일하게 반대했었던 2001년도에 그런 사람입니다. 아무튼 그래도 러시아는 쓰는데 우크라이나는 쓸 수 없다 하는 것을 어느 날 갑자기 바이든이 결정한 게 아니라 지난 6개월 동안 국방부에서 그리고 미국 의회에서 계속 토론을 해왔었던 이슈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사설에서 지지한다고 썼더군요. 당연히 월스트리트저널은 뭐
국방 산업 이런 데와 가까우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처음엔 생각을 했어요. 더군다나 월스트리트저널이 "바이든이 옳다. 집속탄을 보낸다고 결정한 것은." 이렇게 썼는데 그런데 이제 그 월스트리트저널이 그 명분을 세운 건 이겁니다. 러시아가 침략한 전쟁이고 우크라이나는 방어를 하는 그리고 러시아가 아주 빼앗아간 땅을 영토를 조금이나마 더 찾아보겠다고 하는 그 전쟁이잖아요. 여기서 도덕성을 찾는다는 것이 참으로 모호하다. 더군다나 러시아가 실패율이 40%나 되는 집속탄을 계속 터뜨려서 민간인 부상자가 늘어나는데 이게 확 퍼지니까 범위가 넓어져서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절충안을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은 우크라이나 사람이다. 날마다 목숨이 위태로운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결정을 해야지 되고 우크라이나가 오래전부터 미국에 지원해 달라고 하지 않았는가. 월스트리트저널은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존 볼튼 트럼프 시대의 국가안보보좌관은 진즉에 우크라이나가 요청하기 전에 보냈어야지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우크라이나는 우리가 민간인들은 이제 해가 되지 않도록 잘 쓰겠다. 뭐 실수는 할 수 있을지언정 이게 왜 필요하냐면 지뢰를 너무 많이 심어놔서 전진이 불가능한 겁니다. 러시아가. 그렇게 해서 이제 이게 필요하다는 거고 참호에 들어가 있고 하고 할 때 아무튼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또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에 대해서도 나토 그 회원국 31개국이 모두 찬성을 만장일치를 해야지 되기 때문에 지금 스웨덴도 안 되는데 스웨덴의 총리하고 그 에르도안 터키의 대통령하고 터키가 반대하니까 오늘 그 만난 것 같던데요. 음 터키가 테러리스트라고 부르는 터키 정권에 반대하는 쿠르드족조차도 스웨덴은 중립국이라는 이유로 망명도 받아주고 하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안 된다는 얘기고 우크라이나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회원국 간에 특히 이제 미국과 영국 간에 그 같은 대립을 보이기 때문에 안 되고 근데 터키도요. 우크라이나는 나토에 가입할 자격이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아무튼 미국은 당연히 가입할 자격이 있는데 너무 이르다. 전쟁이 끝나고 나서 그러니까 전쟁을 끝내려면 집속탄도 필요하고 러시아보다 더 좋은 위치를 찾아야지 된다는 거고요. 그 사이에 이제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게 이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벌써 500일이 됐습니다. 우크라이나가 그 뭐죠? 그 우표까지 만든 그 스네이크 섬이라는 데가 있잖아요. 흑해에 있는 정말 막 러시아의 탱크가 몰려오고 하는데도 뭐 몇몇 사람 우크라이나군이 막은 그곳을 젤렌스키 대통령은 방문을 했고요. 그리고 나토 회원국도 주말에 좀 몇몇 국가를 "우리 지원해 주세요. 나토 회원국이 빨리 되도록." 하고 이제 다녔습니다. 미국으로서는 이제 우크라이나가 나토 회원국이 되면 그때부터는 지상군이고 뭐고 모든 것을 미국이 공격받은 것처럼 러시아로부터 지원을 해야지 되기 때문에 이걸 지금 뒤로 멈추고 있는 거고요. 대부분의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날이 가면 갈수록 누군가가 내가 아는 사람이 이 전쟁으로 숨지거나 아니면 다치는 그런 일들 경험을 더 많이 하게 되는 지금 그 시점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자면은 아니 이거는 또 뭔 일인가요? 이제 조금 더 분석이 나오겠죠, 시간이 흐르면서. 그런데 약간의 지난 주말에 벨라루스 대통령이 왜 프리고진이라는 마그너 용병 대장이 어 벨라루스에 없고 모스크바나 세인트피터스버그 러시아에 있다고 얘기했는가 하는 것이 퍼즐이 좀 맞춰집니다. 이런 발표를 크렘린이 하게 하기 위해서 자리를 깔아준 것 같은데요. 이 프리고진이라는 바그너의 용병 대장이 반란을 일으켜서 거의 모스크바 가까이까지 갔다가 이제 후퇴하고 벨라루스로 가기로 했는데 벨라루스에 뭐 도착을 한 건지 안 한 건지 비행기는 갔다고 하지만 그 안에 누가 타고 있었는지는 알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 일이 있었던 게 6월 23일과 6월 24일입니다. 그런데 클렘린에서 발표한 게요. 6월 29일 반란이 일어나고 닷새 뒤에 블라디미르 푸틴이 프리고진을 만났다는 겁니다. 바그너 사령관이 35명이래요. 그 35명과 함께 만났다. 그 35명 나머지 사람들은 들러리 아니겠어요? 프리고진을 만나기 위해서 그랬다는 것을 합리적으로 추정을 해볼 수 있는데 그래서 벨라루스 대통령이 그 말하려고 이제 이런 거 자리 깔아주려고 벨라루스에 없다. 프리고진이 이런 말을 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자리에서는 이 마그너
용병이 전쟁터에서 어떻게 성과를 내고 있는가 이걸 평가를 했고요. 그리고 프리고진의 반란에 대해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의논을 했다고 하는데 클렘린이 그걸 자세히 보따리를 풀겠습니까? 보따리는 풀지 않았죠. 다만 클렘린 그 대변인이 프리고진은 반복해서 국방부가 탄알 공급을 안 해서 우리 용병이 많이 그 사상자가 나왔다 하는 것을 강조를 했다고 하고요. 프리고진의 설명을 이 푸틴 대통령이 들었답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 대통령 각하를 해를 드리려고 한 것이 아니라 이렇고 저렇고 뭐 이런 설명을 했겠죠. 그 설명이 어느 정도 통했는지 안 통했는지 모릅니다. 이 푸틴도 아주 묘해요. 사람들이 계산을 하기 힘들게 하잖아요. 이 같은 내용을 발표를 했는데 프리고진을 만났다. 그런데 그 전에 여론은 다 또 돌려놓고 나서 이 같은 발표를 한 겁니다. 여론으로 국영방송에서 프리고진은 돈만 알아, 못됐어, 사악해, 언제나 변장을 하고 다녀 등등의 사진과 무엇을 금괴 같은 것도 다 보여주고 나서는 또 만났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프리고진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무조건 지지합니다. 이 같은 얘기는 했다는 것이고 그 뒤에 이제 국방장관은 이 프리고진이 싫어해서 납치하려고 했었다는 국방장관은 모습을 드러냈었고 그 육군 참모총장 같이 납치하려고 했었던 그 사람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는데 그 사람 모습도 지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다 세 사람 다 일단은 살리고 가는 것이고 무슨 딜이 프리고진과 푸틴 사이에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프리고진을 함부로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구나. 이것만은 현재로서는 분명해 보입니다. 이 상황에서 이런 내부 때문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터에서 힘이 약화되기를 우크라이나 군이 원했지만 아직까지는 뭐 특별하게 우크라이나 군이 확 차고 들어갈 만큼 약해진 것 같진 않고요. 이제 나토에서 어떤 회의들이 나오는지도 두고 봐야지 될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먼 나라 얘기 같지만 먼 나라 얘기가 아닌 거예요. 이 윤석열 대통령도 이 포탄을 어떻게 할지 그런 것을 결정을 해야지 되고 미국도 마찬가지로 이 문제가 결국은 대통령 선거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고 또 하나 어제 그제인가요? 이 파이낸셜 타임즈는요. 한국이 우크라이나의 여러 가지 그 탄알 이런 걸 뭐 간접적으로는 폴란드나 미국으로 파는 것이 그쪽으로 무기가 들어갈 수는 있지만 직접 우크라이나에 들어가진 않잖아요. 그런데 또 동시에 러시아에는 한국의 뭐 SK의 회사 그리고 쉐브론과 합작한 회사에서 만드는 자동차 윤활유가 지난해에 그 전에 팔렸던 것보다 2배 이상 116점 몇 퍼센트 더 많이 팔렸답니다. 그게 러시아 군에도 쓰여질 수 있다. 뭐 이런 확신을 할 수는 없지만 그런 왜 갑자기 민간이 그렇게 뭐 2배 이상을 많이 쓰겠는가 하는 그런 얘기. 물론 회사들에서는 한국 회사는 부정하고 있지만 그런 얘기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전쟁이라는 것은 굉장히 복잡하고 먼데 있는 얘기가 아니라 다 우리의 실제의 생활과 연관되는 거고 이 윤석열 대통령도 우크라이나를 어떤 무기 같은 것을 지원하지 못하는 게 더 이상은 푸틴 눈치 보느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고들 얘기를 합니다. 푸틴도 이미 아는 거예요. 폴란드에 탱크도 팔고 무기도 팔고 미국에도 탄화를 팔고 하면 그게 간접적으로 다 우크라이나에 들어간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내년 총선을 생각을 한다는 거죠. 여론이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하는 것에 반대하는 여론이 50%가 넘고 찬성하는 여론이 그보다 작기 때문에 이렇게 다 세계 한 군데서 전쟁이 일어나면은 다 우리나라의 문제가 돼버리는 21세기 오늘 며칠입니까? 7월 10일 오늘의 미국 오늘의 세계입니다. 네. 말씀을 드리면서 텔레비전 화면으로 속보를 조금 봤습니다. 잠시 뒤에는 롤링 힐스 하면 거기 가서 살아보고 싶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저는 전에 롤링 힐스에 아주 특별한 난만을 파는 그런 널서리가 있습니다. 롤링 힐스 자체로 막 이렇게 막 올라가야지 돼요. 막 올라. 그래서 저는 익숙한데 많은 분들은 이제 팔로스 버디스 북쪽에 있고 저기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잖아요. 아니. 한인 집을 포함을 해서 집이 막 바뀌었어요. 기후 각도가 이렇게 해서 대피한 게 있고요. 또 아이빌리그 그 브라운 대학교 학생들의 성향 이런 내용들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제가 좀 전에 맨 앞에 여러분들께 여러 가지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 관련 보도를 해드리면서 집속탄 그리고 캘리포니아주의 바브라 리 연방 하원 의원 얘기를 드리면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을 꾹 참았습니다. 이슈가 이렇게 산발적으로 돼서 집중하시는데 그 해가 될까 봐서요. 바브라 리 그 의원이 다이언 파인스타인 연방 상원 의원의 자리를 이어받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누구는 바브라 리 의원을 지지하고 누구는 또 다른 사람을 지지하고 하는데 이분이 나이가 이미 76살입니다. 아프리칸 아메리칸 여성이고요. 물론 민주당에서는 아프리칸 아메리칸 여성, 굉장히 민주당의 구미가 당기는 그런 그 후보인 건 맞습니다. 그리고 일부 후보는 이 사람을 지지를 하는데 제가 상상을 해본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합리적인 상상입니다. 이 바브라 리 의원을 지지하는 사람은 젊은 사람이 지지를 하는데 이 사람도 오래 하진 않잖아요. 그럼 본인이 뭐 로카나 같은 사람도 마찬가지죠. 젊으니까 이 사람 하다가 내가 그 자리를 이어받아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다이언 파인스타인 연방 상원 의원이 나이가 많아서 스탭들 또 카밀라 해리스가 왜 상원 의장직을 수행하는지 이것도 잘 이해를 못하고 한다고 하던데 그런데 또 상원 의원도 한 번 정도 해가지고는 뭐가 지속적으로 뭐 일을 이루기는 힘들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이미 임기가 끝나기 전에 80세 이상이 되고 임기 2기만 되더라도 76이니까 82, 88세가 되잖아요. 이것도 맞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요즘은 저도 나이가 더 많이 든 세대에 속하지만 너무 나이가 많이 들었으면 시대가 변하는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뭔가를 아무튼 뭐 생각을 해 봐야지 되겠다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 분들이 알아서 또 뭐 물려줄 때는 물려주고 해야지 되는 것 아닌가요? 아무튼 제가 이 바브라 리 그 의원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고요. 토요일 오후에 롤링 힐즈 그쪽 지역에서 막 4 시였대요. 오후 4 시. 갑자기 막 집안이 움직이고 그 이 땅에 그 집안이 움직이고 그리고는 막 길에 금이 갔어요. 구조물이 그러니까 뒤틀리게 되죠. 우리가 지나다 보면은 그 지진이 일어나고 난 뒤에 그런 일을 볼 수가 있는데 갑자기 그렇게 돼서 눈에 띄게 기울어졌습니다. 집들이. 그래서 소방관과 조사관이 도착한 시간이 4시인데 길 이름이요. 페어 트리 레인. 배나무집 뭐 이런 거네요. 배나무 그 길을 거기에 언덕이죠. 저기 아래 그냥 캐년이 쫙 내려다 보이는 아주 제일 시원한 그런 곳이죠. 그래서 이제 집 안 밖도 다 금이 갔고 12채인데 16명이 대피를 했답니다. 유틸리티 당연히 다 셧다운 됐고요. 왜냐면은 불날 확률이 있으니까. 이 유틸리티는요. 집이 안팎에 다 금이 가고 이런 집뿐만이 아니라 그 주변에도 유틸리티가 셧다운 됐거든요. 제니산 슈퍼바이저 지역이랍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 이제 뭐 롤링힐스의 시장이라든가 뭐 다 기자회견 하는 것을 들어보니까 어 언제 곧 또는 나중에 캐년으로 이 집들이 넘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전문가 가운데서 뭐 지질학자 같은 사람들 지금 총동원이 됐죠. 아니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죠. 그렇지 않으려면 엄청나게 돈을 들여서 뭔가 보수 공사를 하고 더 단단하게 뭘 메워야지 되잖아요. 지금 일어난 지 이틀밖에 안 됐으니까 원인을 알기는 어렵겠죠. 인스펙션 중이니까 지질학자 등이. 그런데 이제 땅의 움직임 같은 것을 이렇게 볼 때 척 보기만 해도 알잖아요. 전문가들은 폭우 이후에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아니 내가 이사 온 지 2개월밖에 안 됐는데 이사 올 때는 영원히 살 집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도 가능한가? 이 집에서 계속 사는 게? 저는요 원래 감정에 흔들리는 사람이 아닌데 지금 주체할 수 없어요. 이렇게 LA 타임즈에 인터뷰하신 분도 계시고요. 그 한인 기자 라스트 네임이 박인 그 기자분이 쓰셨더군요. 어떤 사람은 아니 캐나다에서 내가 시스터를 방문하러 여기까지 왔는데 저는 지난주에 지진을 느꼈어요. 진동을 느꼈거든요. 일주일 전에.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팔로스버디스 하면 그 산사태가 일어나기 쉬운 그런 지역이잖아요. 아무튼 아찔하다라는 것이고요. 1978년도에 지어진 집들이라고 하니까 그 레인이 45년 동안 거뜬하다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는데 전문가들은 이제
팔로스 버디스 막 구불구불하고 그 특별히 어떤 레인 같은데 그 지형에 따라서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뭔가를 바꿨고 길을 만들고 또 집을 짓고 구불구불하다 보니까 구불구불하는 이런 것에서 어떤 균열이 생길 수도 있고 해서 그쪽 지역에 한 달에 한 번 전문가가 출장을 간답니다. 관리 비용이요. 그 뭐 길 이름 있잖아요. 뭐 팔레스 버디스 무슨 문. 그 길은 관리하는 비용이 연간 100만 달러가 든다고 하거든요. 주변에 나와서 얘기하시는 분들 보니까 아, 어제는 이게 금만 살짝 가더니 오늘은 어제보다 100배 나빠졌네. 내 눈으로 보기에. 그래서 저희 집은 아무렇지도 않지만 짐을 다 싸놨어요. 언제든지 나가라고 하면 나가려고. 그 대피 시간을 20분 줬대요. 이 12채 가정에 대피하시는 분들. 그리고 오면 이제 이쯤 되면 왜 헤드라인에는 한인 가정이라고 얘기하고 한인 가정 얘기가 없어요. 네. LA 타임스에 이거 제가 사진 설명을 읽었기 때문에 한인 가정인 것을 알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 명이 뭐 대여섯 명 정도는 그 주민들 인터뷰를 했는데 한인이 인터뷰를 하진 않았는데 이분이 사진에 보니까 조수연 이건 누가 봐도 한인이잖아요.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그 사진에 그 집이 뒷모습만 나왔습니다. 이분의 집도 이제 파손이 됐고 해서 그래서 한인 가정을 포함한 12채의 집. 항상 이럴 때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죠. 우리도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아니 어제 이 독립기념일이 끝난 지가 며칠인데 어제 저녁에 갑자기 저희 집 있는 데서 펑 하고 소리가 나서 깜짝 놀랐습니다. 뭐가 터진 줄 알았어요. 아마 남아있는 폭죽을 누군가가 터뜨린 것인지 그런 일이 그 주변에서 터진 것 같진 않은데 아주 소리가 저희 그 집 주변까지 크게 왔습니다. 아무튼 이런 일이 있었고요. 그리고 제가 놀라워서 전해드립니다. 저는 놀라웠는데 여러분들은 놀라지 않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아이빌리그에 다니는 자녀분이 있는 가정의 부모님이시라면 놀라지 않으실 수도 있겠죠. 아이빌리그 브라운 대학교의 재학생의 38%가 자신은 성소수자다 이렇게 답변을 한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학교 신문이 쓴 거예요. 브라운 데일리 헤럴드. 신문이 막 도표도 그려놓고 수치가 너무 많이 들어가서 저는 여러분들께 그저 헤드라인 정도만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이걸 가지고 저는 브라운 데일리 헤럴드를 중심으로 전해드리겠는데 이 내용을 워싱턴 이그제미너는 뭐 40% 정도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성소수자가 2010년부터 23년 사이에 거의 3배가 늘어났다. 브라운 대학교는 2배 이상이라고 표현했고요. 이건 거의 3배다라는 말도 틀리지 않을 것 같은데요. 2010년도에 저는 성소수자입니다. 라고 답변한 브라운 대학생이 14%였답니다. 지금은 38%거든요. 이건 갤럽이 조사를 한 그 나이 또래의 18살에서 25살 사이 19.7%가 성소수자라고 하는데 그런데 브라운 대학교는 38%라고 하니까 2배 정도가 되는 거잖아요. 브라운 대학교의 학교 신문 브라운 데일리 헤럴드가 지적하기는 우리가 쭉 이걸 보니까 왜 이렇게 이게 많이 늘어났지 하고 보니까 이런 게 있답니다. 2023년도에는 성소수자를 조사를 할 때도 조금 더 질문을 구체적으로 했대요. 그리고 저는 이것도 놀라운데 전에는 예를 들어 게이 아니면 레즈비언 이렇게만 물어봤는데 지금은요. 지금은 양성애자가 또 많다는 거예요. 양성애자가 많아서 그 전체적으로 저는 성소수자입니다. 얘기를 한 38% 가운데 저는 양성애자예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53.7%나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아무튼 뭐 여러 가지로 야, 이렇구나. 이 리버럴 칼리지에서는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고, 그래서 워싱턴 이그제미너처럼 아주 보수적인 곳에서는 이건 사회의 압력이 이렇게 만드는 거다. 담배처럼 주변에서 사람들이 담배를 많이 피우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뭐 어느 정도 일리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이 학교 신문 브라운 데일리 헤럴드가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예전에는 뭐 레즈비언이냐 게이냐만 물어봤는데 여기에 이제 성전환자도 들어가고 또 양성애자 내가 전에는 이랬는데 지금은 이렇고 이렇게 그걸 다 포함을 하니까 이렇게 된다.
하고 팩트는 하나인데 해석은 이제 조금 다르게 하는 그런 게 있고요. 제가 이 내용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한국일보를 보시는 분들이라면 2023년도 코리아 타임즈 뮤직 페스티벌 K-팝 경연대회에 대해서 뭐 아웃라인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요, 한국일보 하면은 헐리우드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게 이제 코비드 19 이후에 되면 이게 없어지면서 새로 시작이 되는 건데, 새로 시작되는 이게 아주 여러 가지로, 왜 또 제가 지워버렸나요? 아니죠. 안 지웠죠. 지웠을 리가 있나요? 이 뮤직 페스티벌이 한국일보 미디어 그룹이 그 주최를 합니다. 그래서 K-팝을 헐리우드볼은 가서 남이 하는 걸 보시는 거잖아요. 이거는 세계 각지에서 많이 와서 보셨잖아요. 세계 각지에서 다 이게 메타로 온라인으로 하기 때문에 경연 대회 자체를 예선 자체를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재능이 있는 사람이 내가 팝스타야, 내가 스타야 하는 무슨 싸이의 노래처럼 그렇게 참여를 하실 수 있는 겁니다. 한국일보 미디어 그룹이 주최라지만 뭐 서울경제신문도 후원을 하고요. 아주 연예 기획사들이 많이 참여를 합니다. 뭐 카카오 엔터테인먼트를 포함해서 여러 그 방면에 관심이 있는 젊은이들은 다 아는 연예 기획사들이 세계에서 이 한국일보 미디어 그룹이 주최를 하는 2023 코리아 타임스 뮤직 페스티벌 K-팝 경연 대회에 참가를 하면은 쫙 눈여겨봤다가 나중에 끝까지 가지 않더라도 그 클립이 남아 있잖아요. 비디오 클립이 본인들이 한 것을 예선해서 올리니까 그런 것을 보고 이게 K-팝 스타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지는 그런 겁니다. 인종에도 상관없어요. 국적에도 상관없습니다. 한국에서도 참여하실 수 있고요. koreatimesmusicfestival.com 예전에 헐리우드볼 할 때 그 이름인 것 같네요. koreatimesmusicfestival.com 그리고 코리아타임즈에 들어가시면 당연히 여러분들이 클릭해서 들어가실 수 있는 배너가 있고요. 그래서 모든 뭐 노래, 춤, K-팝에 관련된 모든 주변에 뭐 외국 사람들도 좋아요. 그런 사람들은 한껏 나와서 전문가가 될 수도 있는 프로페셔널이 될 수도 있는 그리고 이게 제일 중요한 게 메타버스라는 새로운 제가 오늘 간단히만 말씀드린다고 했으니까 직접 예선하러 오시지 않아도 됩니다. 전 세계에서 여러분들이 직접 촬영을 하셔서 올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뭐 여러분들이 뭐 홍보를 하셔야 될 게 있으면 홍보 마케팅도 가능하게 이게 메타버스잖아요. 아주 새로운 형태거든요. 이렇게 뭐 워싱턴 이그제미너에서 거봐 뭐 소셜 미디어에서 또 뭐 리버럴한 데서 뭐 여러 가지를 압박을 주니까 아이들이 정상이 아닌 곳으로 가지 뭐 이렇게 하면서 쓰고 싶었던 기사인 것 같은데 얼마나 건전합니까? 여러분들 오늘 한국일보 보시면요. 2023 코리아 타임스 뮤직 페스티벌 K-팝 경연대회 일단 아직 기간이 있으니까요. 한번 들어두시고 주변에 내 주변에 이런 우리 손주가 그랬지? 손녀가 그랬지? 하는 게 있다면 한번 두셨으면 좋겠다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잠시 뒤에 역시 뭐 연관되는 새로운 추세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트위터의 대안으로 만들어진 근데 트위터의 복사판이에요 거의 그런 이제 그 threads THREADS 붙이셔야지 됩니다. 앱에서 찾으시려면 이제 이 휴대폰으로 하는 거고요. 이게 하루가 안 돼서 무슨 뭐 3천만 명 하다가 뭐 며칠 지나니까 7천만 명 하다가 주말이 지나고 나서 1억 명 넘게 돌파. 이 경우는 정말 돌파죠. 돌파했습니다. 아니 트위터가 3천만 명 구독자가 되는데 4년 걸렸다는데 이건 닷새 만에 1억 명이 된 겁니다. 그 3배도 넘는 아직 본격적으로 프로모션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트위터의 대안을 원했던 사람이 많다는 얘기도 되고요. 트위터가 막 돈도 내라고 하고 여러 가지 무슨 규제하는 것도 다 풀고 직원들도 뭐 80% 정도를 뭐 삭감을 하고 그러니까 당연히 뭐 문제도 생기고 트래픽도 지금 엄청 줄었다고 하거든요. 트래픽 준 거는 당연하죠. 다만 이제 이 트위터에서 나가서 이 thread라는 곳으로 간 사람들을 계속 threads라는 곳에서 홀드할 수 있느냐, 홀드할 수 없느냐가 문제지 일단 지금 트위터의 트래픽은 엄청 줄었답니다.
인스타그램과 연동을 하니까 이 thread라는 게 메타에서 마크 저커버그가 만든 게 인스타그램과 연동을 하니까 사실은 본인도 얘기를 하던데요. 오늘 아침에 인스타그램에서 사진만 뺀 건데. 그러니까 사진을 올리고 하는 것은 젊은이들이 너무 많이 하잖아요. 어디 가서 먹기 전에 저도 저보다 조금 젊은 사람과 밥을 먹으면 아무 생각 없이 밥이 오면 먹으라고 하면 스탑, 스탑, 스탑. 사진부터 찍는 거예요. 이런.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은 또 인스타그램 안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고 하니까 사진만 뺀 그런 형태, 트위터와 거의 비슷한 거. 아직 기능도 제대로 다 되지 않았거든요. 트위터가 갖고 있는 기능을 이 threads라는 게 다 갖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된다는 것. 이건 이제 저커버그가 사실은 이 인스타그램이라는 것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인스타그램 어카운트가 있는 사람은 한 번 클릭으로 되니까. 저커버그는 그동안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그 모방의 천재라고 할까요? 인스타그램도 틱톡 카피한 거잖아요. 그리고 트위터를 카피한 게 threads고 이걸 언제 어떻게 카피했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죠. 뭐 카피도 뭐 모든 것은 다 뭐 창조가 100% 창조가 없다고 하니까 천지창조 이후에는 그렇다고 하고 대신 이 일론 머스크는 굉장히 창조적이고 그래서 또 실리콘밸리는 창조적인 사람을 좋아하니까 이 마크 저커버그처럼 모방하는 사람보다 일론 머스크가 훨씬 인기죠. 하지만 그의 그 독단성 같은 것이 사업하는 데는 너무 해도 많이 주고 더군다나 무슨 뭐 보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뭐 증오범죄, 혐오범죄를 일으킬 수 있는 것이 너무나 분명한 것까지 트위터에서 내리지 않으니까 지금 소송할 위기거든요. 독일법을 위반했다 해서 베를린 법원에 독일의 뭐 헤이트 에이드라는 조직과 유태인 학생 조직들이 고소를 했는데 정식으로 트위터에 불만을 접수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홀로코스트가 없다. 그리고 뭐 이런 것을 트위터에 올리는 사람도 있어요. 예를 들면 흑인은 다 가스 처형실에 보냈다가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 나서 뭐 스페이스 X를 태워서 화성으로 보내야지 돼. 뭐 이런 식의 그 혐오성의 발언 같은 것을 해도 그 이제 정식으로 불만을 접수를 합니다. 트위터에 그거 내려야지 된다 하면 트위터에서 답을 뭐라고 했냐면 가이드라인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 트윗에 대해서 홀로코스트가 어디 있었어? 그런 거 없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도 그리고 코비드 백신 맞으라고 하면은 나치 수용소에 강제로 가두는 것과 똑같아. 이런 걸 그대로 다 일론 머스크 들어오고 나서 예전에는 규제했는데 그대로 받아들이는데 여기에 대한 반발이 심한 겁니다. 그래서 트위터가 가라앉고 생긴 지 며칠 되지도 않는 threads라는 이런 그 트위터 복사판이 떠오르는 거죠. 그 뒤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두 사람들 격투기 하나요? 뭐 라스베가스에서 할지 이탈리아에서 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 이거 하느라고 지금 마크 저커버그가 신경 못 쓸 것 같은데 만약에 그게 이루어진다면 세기의 최고의 쇼가 되겠죠. 프라임이라는 이름, 프라임, 최고, 그 프라임이라는 이름의 소프트 드링크를 식품의약국이 결국은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하도록 요청을 좀 적극적으로 한 사람은 척 슈머, 민주당의 그 뉴욕이 지역구인 상원 그 원내 대표인데 이 드링크 캔이에요. 캔 하나에 들어있는 카페인이 콕도 카페인이 많잖아요. 그 콕에 들어있는 카페인의 6배랍니다. 그런데 이 드링크가 청소년들이 마시는 드링크예요. 유튜브에서 두 사람인데 두 사람의 유튜버가 아이들에게 너무 인기 있는 유튜버가 본인들이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만들 때는 슈가가 없다. 이거는 정말 청정한 거야. 비건이야. 이렇게 홍보를 하니까 젊은이들이 마치 무슨 젊은이들이 무슨 A자로 시작되는 어떤 옷을 막 상표를 입고 다닌다던가 아니면 어떤 백팩을 맨다던가 이런 것으로 상징을 했었던 것이 이 드링크를 들고 다니는 것. 예전에 어른들 처음에 나왔을 때 이 뭐 스타벅스 마시면 마치 좀 세련된 것처럼 보이는 이렇게 프라임이라는 드링크를 어린이들이 들고 다니는데 12온스의 카페인이 200g이 들어있답니다. 코크의 6배고 레드불 있죠? 정신 바짝 나는 그 레드불의 2배가 들어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거 조사해야지 된다 해서 유튜버 로건 폴 그리고 KSI 이 두 사람이 만들었는데 여름의 상징이다. 이제 여름철이 오니까 조사를 한다는 거예요. 옷도 아니고 어린이들이 장난감도 아니고 이 드링크를 들고 근데 그게 성인이 마시는 콕보다도
6배가 카페인이 많다고 하니까 건강에 당연히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보건당국에서도 그렇고 정치인들도 그렇고 아주 그 레온 색깔로 에너지 드링크가 좋은 게 아니에요, 결국은.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가 있다 하는 것 말씀드리고요.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바쁘셔서 집안을 돌보지 못한 부분들이 계실 텐데 저도 그 에어컨 부분이 그러는데요. 물이 떨어지던데요. 저는 몇 년째입니다. 그런데 지금 올해가 아니라 이번 주에 엄청나게 더워서 뭐 피닉스, 애리조나, 캘리포니아주도 마찬가지고 뭐 텍사스, 플로리다 전부 뭐 100도가 넘을 수도 있고 해서 경고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우리 캘리포니아주에 살고 계시는 분들은 이렇게 더울 때는 뭐 어떻게 해야지 된다 정도는 다 그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갑자기 더워져서 무슨 밤에도 80도, 90도가 되는 지역들도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요. 이걸 뭐 정치적으로 뭐 사회적으로 본다면 전부 기후 변화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분명하지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지금 이번 주 한 주일 내내 주말로 갈수록 더 덥고 사람들이 못 견딜 정도로 덥다고 하니까 집에서 여러분들 뭐 에어컨도 점검하셔야지 되고 또 무슨 뭐 여러 가지 등등 뭐 점검을 하셔서 이럴 때 얼음이 어는 냉장고를 갖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얼음이 없는 냉장고를 갖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런 것도 이제 한번 청소도 조금 하시고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주말이 되기 전에요. 그리고는 이제 그 자넷 옐런 재무장관의 중국 방문을 조금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그 중국 방문 자체가 긴장 완화가 목적이었잖아요. 그래서 뭐 당연히 뭐 우리는 뭐 긴장 완화가 되겠습니까? 하룻밤에. 안 되죠. 이게 몇 년 동안 계속 트럼프 시대 때부터 있었던 그런 건데. 그래서 그런 것이 긴장이 완화가 되진 않지만 이 사람 저 사람을 자넷 옐런 그 재무장관이 만나면서 우리가 차이점이 뭔지를 분명히 알았고 그리고 미국은 이걸 해줬으면 좋겠다. 그럼 중국은 이걸 해줬으면 좋겠다. 중국 측에서는 뭐 스파이 풍선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정말 유감이기는 했다. 그러나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너무 기술 접근 같은 것을 차단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면 또 미국에서는 미국이 이제 중국에 들어가 있는 미국 회사에 너무 정치적인 문제로 불만이 있는 것을 그런 민간 기업에 뭐 해줬으면 안 되겠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을 것 아니에요. 그리고 공통적으로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우리는 서로 여기서 더 치닫기를 원치 않는다 하면서 역시 기후변화에 대해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영국을 가던 자넷 옐런 재무장관이 중국을 가던 같이 해야지 될 일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점들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일부 매체에서는 마찬가지예요. 바이든 대통령이 찰스 왕을 만난 것도 찰스 왕에게 한 번이 아니던데요. 제가 보니까 뭐 어깨에도 손을 얹고 물론 뭐 나이는 바이든 대통령이 뭐 6살 많습니다. 찰스 왕보다 어깨에도 손을 얹고 이렇게 허리에도 근데 그게 무슨 상대를 무시하거나 아니면 내가 우리나라가 미국이 영국보다 위야 하는 그런 억압적인 분위기에서 나온 게 아니라 평소에 이제 그 사람의 습성이고 이제 그 정도 나이 되면 뭐 영국 왕실의 프로토콜 뭐 이런 거 그런 의미에서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이 프로토콜 어겼다 하는 것만 막 강조해서 전하는 매체가 있습니다. 후진 매체일수록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론 영국의 BBC 방송 같은 데 사진 나온 걸 쭉 보면은 이렇게 미국 대통령이 어깨에 막 손을 얹고 찰스 왕에게 이런 것을 사진이 나오진 않아요. 그러나 전반적인 그 어느 장소에서 그 손을 얹었다 하는 것을 저는 알고 있으니까 그 사진이 어디서 찍혔다 하는 걸 알잖아요. 찰스 왕이 하나도 기분 나쁜 표정 안 짓거든요. 그러면 된 거 아닌가요? 이미 왕실에 뭐 무릎을 꿇고 여왕을 만날 때 항상 무릎을 꿇고 하는 프로토콜을 깬 사람은 영국 사람입니다. 토니 블레어 영국 총리의 와이프가 일하는 여성이었잖아요. 그 당시에 무릎을 아주 꿇기 싫어서 억지로 꿇었다던가 그래서 얼마나 문제가 됐습니까? 사람은 이제 평등하다는 거예요. 군주제, 전통 자체로는 좋아하지만 그걸 뭐 완전히 영국 사람들도 막 신봉하면서 하진 않는다. 이런 게 있고 자넷 옐런 재무장관도 같이 만나서 의견 차이도 알고 잘해보자고 했다. 이게 중요한 건데
뭐 그 부총리를 만나서 3번을 뭐 꾸벅꾸벅꾸벅 인사를 했다고 미국은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다. 아마 자넷 옐런 재무장관이 중국에 미국이 조공을 바쳐야지 되는 국가라서 그랬겠습니까? 그게 사람의 평소 인사하는 스타일이 조금 이렇게 뭐 겸손하면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적어도 오늘의 미국을 듣고 계신 여러분들께서는 그런 가십에 집중하지 마시고 내용에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 영국에 가서 프로토콜을 위반한 거나 이렇게 막 어깨를 두드린 거나 뭐 좀 인사할 때 구부리고 인사한 거나 워낙에 또 자넷 옐런 재무장관이 키가 작잖아요. 중국의 부총리는 키가 아주 크고 해서 이제 그런 것 뉴스 들으실 때 그렇게 들으셨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사실은 저는 이제 방송 끝나고 이제 사무실에 가서 뭘 볼 거냐면요. 목요일쯤에서 이제 각 지역에서 그 노던 라이트 이거 한국말로 뭐라고 해야지 되죠? 그 하늘에서 그 쇼 반짝이는 그거 어떻게 봐야지 되지? 나도 볼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보러 나가려고 합니다. 이제 여름이 본격적으로 시작됐고요. 하늘과 땅과 우리 주변에 아름다운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